자, 안녕하세요. 재미수업 시간, 재미수업 TV의 김정섭입니다. 사회정의와 불평등입니다. 전 시간에 사회정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제 공자님도 나오시고요. 공자님도 나오시고, 플라톤도 나오고, 플라톤님도 나오고, 굉장히 정의에 대한 기준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핵심은 뭐였어요? 정의는 곧 분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정의를 구분하는 실질적인 기준을 볼 건데요. 학습 목표, 정의 실질적인 기준, 능력, 업적, 필요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이제 희귀병 치료에 사용되는 이 신약을 누구에게 줄 건가? 돈이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이 사장에게 줄 것인가? 이 신약을 만든 업적 있는 사람에게 줄 것인가? 신약이 정말 필요한 아픈 환자에게 줄 것인가에 따라서 분배의 어떤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을 얘기를 해봤었고요. 오늘 이걸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이번 정의의 실질적 기준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다. 비교할 수 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세 가지 능력, 업적, 필요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 능력입니다. 능력. 자,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뭐 이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분배와 보상을 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제 능력주의, 굉장히 어떤 자유주의에 입각한 그죠? 어떻게 보면 공적주의 정의론인데 이걸 공적주의 정의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보시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시면 굉장히 능력이나 업적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런 어떤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회사에서도 이 개인의 어떤 직무 능력을 평가할 때 능력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뭘 주죠? 인센티브. 그렇죠. 성과금 이런 거 주죠. 장점은 성취 동기를 상당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약자의 경우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다.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각기상이합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뭐 장애인 분들의 경우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배의 정의를 마련한다면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평등을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장치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플라톤은 사실 서양인의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상가예요. 이상주의 철학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상은 우리 현실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데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데아는 우리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뭐 원을 한번 선생님 그려볼까요? 원을 이렇게 그리는데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그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상은 우리들의 이데아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 이상을 인식할 수 있는 자만이 예, 철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자가 국가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록이에요. 대화록에서 이상적 국가의 모습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 기계, 욕구를 예, 지혜와 용기와 절제의 덕을 지녀서 조화롭게 작동하는 개인이 이 개인이 행복한 것처럼 국가도 역시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계급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면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를 운영하려면 뛰어난 통치자 계급을 양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엄격한 그런 이제 권력자, 통치자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정도냐면 음, 그런 지도자를 왜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부당한 이런 대중에게, 특히 플라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싫어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플라톤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때문에 자신의 스승을 잃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임을 당하죠.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매한 어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중정치를 이끌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리석은 대중에게 권력을 주는 위험한 정치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정말 소크라테스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그를 따랐는데,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를, 가장 우매한 어리석은 대중들이 그를 죽였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자, 근데 이제 하지만 권력이 특정 집단에게만 돌아간다면 다른 계급이 반발할 가능성을 염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누구라도 통치자 계급이 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기적으로 태어나야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귀족성과는 다르게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는 능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플라톤은 그에 져서 이상적 공동체,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이룬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플라톤은 이상국가에서 능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플라톤은 진짜 엄격하게 얘기해서 혈연으로 얽힌 집권 세력이 타락할 것을 염려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게 공동체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통치자 계급, 그러니까 권력층은 부인을 공유하자라는 부인 공유제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나중에 좀 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몇 세 때 뭘 해야 되고 몇 세 때 뭘 해야 되고 뭐 50세가 되면 물러나서 이제 뭐 국가를 이끌어 나갈 위대한 생각들을 뭐 내놓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뭐 단계가 있는데, 철인의 왕, 즉 능력 있는 자가 정치를 담당해야 되고 국가를 다스려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업적과 기회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장점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성취 동기를 높여줍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창의성 같은 잠재 능력을 개발하도록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좀 이걸 업적도 읽어보시면, 업적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주의를 전제로 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단점,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서로 업적을 잡기 위해서 얼마 많은 경쟁과 투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기회 평등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회 평등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업적을 쌓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 평등이 보장이 안 돼요. 세 번째, 업적의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 이제 성과를 낸다라는 측면에서 뭐 회사 눈에 보이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공무원 사회라든지 뭐 특히 학교 이런 점에서는 업적의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기준 마련이 상당히 힘들어요. 양적인 평가, 질적인 평가 모두 굉장히 이제 평가 기준을 공명성대하게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점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의의 기준으로 살펴보는 음원 저작권료 배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나요? 네, 음악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음원입니다. 음원으로 많이 수익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이 표를 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음원 유통업체가 40%를 가져갑니다. 제작사가 44, 작사, 작곡, 편곡가 10, 가수 6을 가져가는데 정말
2015년 기준 디지털 음원 수익 구조 이렇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음악을 창작하고 연주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예술인들에 비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음원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몫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작 활동에서 발생한 저작권료가 정당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분배 구조, 수익 구조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얘기를 드렸지만 공정무역 있죠. 공정무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몫이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내리면 4천 얼마 하죠. 1%도 못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취약한 어떤 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좀 지워볼까요? 자, 업적과 기여의 차이가 있다면, 잠시만요. 업적과 기여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본다. 그렇죠.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많은 보상이, 적은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적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 넘어가세요.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다. 필요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자, 필요한 것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되겠죠. 네. 사회적 약자들도 필요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까지도 평등해야지 완전한 평등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제도,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고요.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해서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이게 사실 필요에 따른 분배의 모토는 사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가치관인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의 성취 동기와 창의성이 상당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이런 단점을 지적할 수 있겠죠. 자, 베리어 프리를 실현하는 무장애 도시입니다. 뭐 여기 보시면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 도입된 횡단보도, 공원에 설치된 전동 휠체어 충전소 등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아이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 제도, 장벽, 허물자는 운동입니다. 단지 물리적인 장벽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단, 문턱 등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 속에 숨어있는 장벽을 허물자라는 거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취업에서 어떤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보상 체계와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교과서 172쪽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인데요. 전 세계 교육열, 학업 성취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교육열이 사교육비 부담, 입시 스트레스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 교육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학 입시 전형 방법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에 대한 평가, 업적에 대한 평가, 사회적 약자의 교육적 필요 등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대학 입시 전형의 예이다. 이 선발 방법이 포함하고 있는 정의의 기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능력이죠. 그렇죠.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특기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입학 사정관 전형입니다. 고교 재학 기간 동안 다양한 학교 생활을 통해 얻은 성과, 잠재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실 입학 사정관 제도는 업적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사실. 자, 노고천 학생 특별 전형은 이제 필요죠. 이거는 필요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필요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사회적 배려를 받는 것은 필요에 따른 분배다. 자, 농어촌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능력에 따른 선발이다라는 거죠. 뭐 특히 성적이 우수하다? 이것도 하나로 본다면 이거 자기가 쌓은 능력으로 쌓은 업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 들어가는 말이기도 한데 필요 능력 업적. 자, 세 번째 장애인 특별 전형 보시면 이거는 필요죠. 그렇죠. 장애를 갖지 않은 학생과 동등하게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것은 교육의 실질적 평등이다. 결과 평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요, 이거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좀 더 특별 전형을 생각해 본다면, 장애인들도 공정하게, 정말, 예, 필요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도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평등주의를 지향한다면, 자, 그 다음에 대입 수학 능력 시험 성적에 따른 전형, 능력이나 업적입니다. 예. 왠지 아시죠? 학습 능력에 따라 결정되고요. 결국 수능 성적이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성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적에 따른 분배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셔야겠죠? 활동일의 전형 중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과 축소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자. 확대되어야 될 전형, 장애인 특별 전형.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축소되어야 할 전형, 학교 생활기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들에게 교과 활동 외에 비교과 활동까지 고교 생활 전반에 지나치게 학습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요즘 뭐 많이 저번에 이제 올해 초에 많이 논란이 됐지만 학술 논문 같은 경우 논문 표절 시비 의혹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사회적 논란이 많은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잘 전개시켜 나가 보시고요. 자, 1번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는 개인의 성취 동기를 높여주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죠. 그렇죠. 2번 업적 기준 결과의 평등을 실현한 상태에서 경쟁하여 얻은 성과를 분배하는 것이다. X죠. 결과의 평등은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죠. 그렇죠. 자,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 사회 평등의 문제의 개선과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한다. 결국 필요, 사회주의적인 어떤 사상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2번 능력에 따른 정의는 사회적 약자의 소외감을 유발하여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고요. 3번 이것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절대적 상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회의 평등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